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상암에서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은 오늘 복귀전에서 첫 승에 도전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약 1시간 뒤 홍명보호가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팔레스타인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향한 여정의 출발점이자 홍명보 감독의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차 예선에서 조 2위 안에 들어야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토트넘, 울버햄프턴, 파리 생제르맹, 뮌헨, 페이노르트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 된 홍명보호의 명단은 어느 때보다 화려한데요. 여기에 상대가 피파 랭킹 96위로 우리보다 73계단이나 낮은 만큼 대승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복귀전을 앞둔 홍명보 감독은 다득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리라고 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첫 경기고 많은 분들의 또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홍명보호의 첫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도 다시 짚어주시죠. 네, 우리보다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은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밀집 수비를 뚫고 홍명보 감독에게 첫 골을 선물한 선수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어제 밝힌 대로 좌우 측면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팔레스타인의 골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7골을 몰아친 주장 손흥민 선수를 경계 대상 1호로 꼽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조금 전 발표된 팔레스타인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A매치 128경기 출전으로 최다 출전 단독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이적을 확정한 막내 양민혁 선수가 함께 훈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첫 태극마크를 단 고등학생 양민혁 선수가 오늘 데뷔전까지 치를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상대팀이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팬들의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는 매진에 실패했는데요. 홍명보호가 시원한 승리와 만족할 만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안세용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주 한 달 만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회도 이달 말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주 월요일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가져온 22살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10여 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린 문체부는 안세영이 지적한 미흡한 부상관리와 훈련 시스템은 물론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후원, 연봉 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따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70억 넘는 국가보조금 집행 내역과 협회 운영 실태도 점검했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협회 돈으로 대회용 셔틀콕을 구매하며 구매 대금 30% 상당을 현물로 받아 임의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언, 폭로가 잇따르며 논란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권고를 어길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식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빚은 축구협회에 더해 배드민턴 협회도 추가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협회 운영과 후원용품 페이백, 후원사 유치 등과 관련해 김태규 협회장과 일부 임직원들을
선수 관리 등으로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기령아 삼성생명 감독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실제 기온이나 바닷물 온도 등 모든 폭염 지표들이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8년을 넘어선 관측 이래 최악의 밤더위를 보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전국을 펄펄 끓게 한 올여름 폭염은 수많은 여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열대야는 평년보다 3배 더 나타나며 사상 첫 20일을 넘겼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여겨지던 1994년과 2018년의 밤더위 기록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서울에선 3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118년 기상관측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산 26일, 인천은 30일, 제주에서도 47일 연속으로 야간 무더위가 나타나 지역 관측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은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고 폭염 일수도 24일로 역대 3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난 건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마치 이불 두 겹처럼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뜨거운 열기를 가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폭염 상황과 유사했는데 차이가 있다면 올여름은 최근 10년 이래 가장 뜨거운 바다에서 훨씬 습한 수증기가 유입돼 끈적임이 더 심했습니다. 강한 서풍 계열 바람이 서해상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밤에도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열대야 일수가 좀 많이 나타나는. 올여름은 전국 기상관측 지점 66곳 중 절반이 넘는 36곳에서 열대야 1위 기록을 새로 쓸 만큼 전례 없는 길고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특수강도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범인 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지난 5월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4개월 만인데요. 이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1억 원 넘는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파란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입국 게이트로 들어섭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도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강도짓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주범들입니다. 검거 4개월 만에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6월 복면을 쓴 채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피해자 6명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일당 7명 중 4명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어 필리핀으로 달아난 주범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로부터 적색 수배를 발부받아 추적해왔습니다. 2차례 체포작전을 진행한 경찰은 지난 5월 필리핀 세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 전원의 추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필리핀 세부 코대와 필리핀 법집행기관이 합동으로 검거 작전을 2차례 수행을 하고 1차 검거 작전에서는 경찰청에서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송환된 3명은 서울 광진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총을 난사해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2월에도 고등학교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대선을 2달 앞두고 총기 규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쏜살같이 이동합니다. 수요일 오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을 입은 학생들은 구급차로 옮겨졌고 운동장 주변은 겁에 질린 학생들이 몰려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First thing was immediately calling the schools, then the text messages and stuff started coming through from the schools. Terror, absolute terror.
현지 언론들은 최소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4살 남학생으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give our sympathies to our community, our school system, our kids, our parents that had to witness this today. 조지아주에선 지난 2월에도 고등학교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We stand ready to provide support as needed. As the president has said time and time again, this is not normal. This is not normal. 해리스 부통령은 총기 폭력이란 전염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용의자를 정신 나간 괴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it's just outrageous that every day in our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문제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